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은 4월 마지막 이제 일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새로운 이슈가 탄생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뭐 당장 내일 급등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동안 조금 드러나지 않았던, 좀 잠재되어 있던 이 적에도 인공위성 관련주들이 좀 꿈틀거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은 저 궤도 인공위성,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뭐 스타링크 이쪽으로 우리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저궤도 인공위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스페이스X의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이제 국내 서비스를 앞두고 있고 이제 어떤 절차적으로 정부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가운데 지금은 또 아마존의 또 카이퍼라고 하는 위성 서비스 저궤도 인공위성 서비스가 또 우리나라로도 진출을 준비 중이고 이미 영국의 원웹도 지금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인공위성이 서비스가 지금 3파전을 흘러가고 있고 3강 격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판 스타링크를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저기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을 착수하겠다. 그러면서 저궤도 인공위성을 우리나라가 수출하기까지 하겠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통신 2기, 또 지상국, 단말국으로 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2030년까지 총 3,200억이 투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저기도 위성통신이라는 것은 어쨌든 인공위성이 저 하늘 위로 고궤도에 이제 쏴져 있는 것인데 저궤도로 쏴져 있으면 그만큼 그동안에 인터넷에서 좀 영향을 받지 못했던 이 인터넷 수신이 어려웠던 해상이라든지 뭐 산악지대라든지 이런 모든 범용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위성을 통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또 어떤 기내라든지 또 스트리밍이 어려웠던 선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떤 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든지, 특히 전쟁 상황에서 특히 통신이 좀 끊겼을 때 이 저궤도 위성 통신을 발사하게 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신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무기의 어떤 타격이라든지 뭐 공격 타겟이라든지 이런 거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또 어떤 정보에 대한 이 원활한 흐름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저궤도 인공위성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 앞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 휴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이 스페이스X의 이 스타링크가 사용이 돼서 활용이 됐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뭐 기지국이라든지 안테나라든지 파괴가 되지만 저기도 인공위성을 쏴버리면 거기서 어떤 위성 통신을 받으면서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소외되거나 어떤 뭐 아니면은 무기 공격에 있어서 정확도를 그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궤도 인공위성 서비스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휴전국이나 이런 데선 더욱더 활발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궤도 인공위성 서비스가 앞으로 좀 더 이슈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도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올해 안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 저기도 인공위성 서비스 스타링크 뭐 원웹이죠. 원웹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좀 당분간 좀 더 이슈를 받을 수 있고 정책주로도 엮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판 스타링크 이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그거 더불어서 여기가 저궤도 유성통신 시스템 플러스 6G도 추가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6G 같은 경우는 초저 지연, 초저 속도죠. 그런 의미가 있죠. 앞으로 이제 그런 위성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더 빠른 어떤 이 연결이 이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이거에 있어서는 또 앞으로 6G 통신에 대해서 계속 정부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6G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6G 관련주도 더불어서 움직일 수 있다. 우주 관련주도 들썩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는 이런 관련주를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뭐 몇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여기서만 봤을 때는 눈에 띄는 게 뭐예요? KAI 본체는 KAI가 맞나? 이게 뭐죠? 한국항공우주, 단말국은 솔리드는 사실 저기도 이성통신으로 엮이지 않았어요. 보통 6G 관련주, 뭐 양자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이제는 솔리드가 적에도 인공위성 위성통신 시스템 스타링크 관련주로 이제 엮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리드가 단말국을 또 개발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고, 정책 관련주로 엮일 것이고, 스타링크 관련주로 엮이면서 6G 관련주로 엮이고, 양자 암호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솔리드의 이가 더욱더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이전에 제가 6G 관련주로 솔리드를 잘 보자, HFR 잘 보자 했는데, 솔리드가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G 우주 항공, 그 다음에 저기도 위성 서비스 관련주, 스타링크 관련주, 요쪽에 우리 조금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차세대 정부, 그러니까 차기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도 저기도 인공위성은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제 대표적인 거는 뭐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군들, 한화 시스템 이런 종목군도 최근에 하나그룹주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소형 위성이라든지 이런 개발하고, 이런 그런 안테나 기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미 저게도 위성 기반 통신 체계 사업을 국군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페이스X 저게도 위성 통신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겠고, 인텔리안테크 이 기업도 스타링크나 원웹에 저기도 안테나를 더 판매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급등 양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 관련주로서 세트라가이, 우주 관련주죠. 세트라가이도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본체, 저궤도 위성 본체 만든 한국항공우주도 이제는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RF HIC, 여기 또 5 관련주, 6G 관련이면서 어떤 이 통신 장비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또 6G로 연결되자면 HFR 이 기업도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는 통신 장비 중계기 관련주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저기도 위성통신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솔리드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솔리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더 집중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봐요. 앞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실적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지금 미국과 오픈랜 사업에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고, 또 스페이스X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 양자암호 관련주로 엮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솔리드의 행보가 조금 더 저는 주목이 되기 때문에 솔리드를 잘 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통신 쪽으로 돌아와서 스페이스X의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컨택, 이런 기업들도, 컨택 이 기업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단기적인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주 항공 쪽에 대한 부분에서 스페이스X 납품 이력 있는 회사들이 있죠. HVM 이 기업도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세아베스트 주주 같은 경우도 세아 그룹 자회사에서 뭐 이제 스페이스X가 제품을 뭐 공급을 한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또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우주 관련해서 또 전통적으로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 기업도 한번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 작은 기업이니까 너무 이제 탁 튀어오르면 잘 파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 작은 종목에서도 AK 삼양 이 기업은 이제 스페이스X 위성의 심우주 항법용 차세대 별 추적기 이걸 탑재할 예정이다라는 이슈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단기적으로 한번 튀어올 수 있을 때 그때 잘 팔고 나와야 되지만, 오랫동안 뭐 볼 종목은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에 뭐 스페이스X와 관련된 뭐 투자 이력이 있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기업들도 한번 움직여줄 수 있다. 미래에셋 증권도 마찬가지 그런 종목도 한번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스페이스X의 어떤 뭐 케이블, 고주파 케이블을 등록하는 벤더 업체로 등록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 뭐 센서뷰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너무 작아요. 이런 기업은 좀 티오르다 이거는 보지 않는 게 낫겠다 그죠? 그다음에 뭐 유엔제 뭐 그다음에 KTCS, KTIS인가요? 이런 기업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내일 당장에 이런 인공 그 저기도 위성 서비스 그다음에 뭐 스타링크 관련주들이 꿈틀거릴 수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이게 뭐 잠깐 강하게 움직였다가 또 꺼질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올라갔다가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요 관련주들은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저궤도 위성 서비스 관련주들은 어쨌든 6G 통신 장비 인프라 확충이란 부분들, 또 우주항공, 또 어떤 이 양자 컴퓨팅 이런 거 모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5G는 물을 먹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6G는 가야 돼요. 왜냐면 4차 산업혁명이 더욱더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한 인프라 자체의 핵심은 6G예요. 빠르게 이제 정보를 받아서 지연이 최대한 안 되게 저 지연 상태로 가야지 자율주행이든 뭐 우주 인터넷이든 모든 것들이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보가 끊기고 어떤 차단이 돼버린다 그러면 6G,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서비스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이 됐든 뭐 어떤 뭐 우주가 됐든 뭐 로봇이 됐든 로봇도 어쨌든 간에 그 정보가 끊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되는 그 근간에는 어쨌든 이 통신적인 부분에서는 6G가 또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6G 관련주 저기도 이성통신 스타링크 또 이런 뭐 양자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고 서서히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성투하시고 사흘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